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 재판 시작합니다. 금일 선고 예정인 사건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고압 1636호 26 초기 1580호 배상명령 신청 사건입니다. 일단 요 피고인 나오셨고, 변호인은 삼승의 베이철 변호사님, 송진호 변호사님 나오신 거고, 검사님들 다 나오셨고, 혹시 배상 신청인 나오셨어요? 배상 신청인 안 나오셨죠? 예. 예,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네. 피고인 제가 생년월일 좀 여쭤볼까요? 네. 주소지는 기존 기일에서 말씀하셨던 거 변동 없으시죠? 예. 예. 피고인은 2025년 11월 19일 한덕수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서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통일부, 외교부 및 외교부 장관 및 국정원장만을 사전에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사항을 알리기로 계약했을 뿐이고,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당일 한덕수로부터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추가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였음에도 한덕수로부터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우선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전후한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박성재, 김영호, 이상민, 한덕수, 조태열, 조태용은 20시 14분경부터 20시 53분경까지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21시 09분경까지 집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연결 통로를 통해 대접견실로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집무실에서 김용현이 배석한 상태에서 참석자들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고, 한덕수, 이상민, 조태열, 조태용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무실 회동을 마친 직후인 21시 11분경 집무실에서 김정환에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과 보건복지부 장관, 농림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특정해서 이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정환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21시 14분경부터 강희구와 함께 최상목 등 6명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2시 16분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피고인 등의 연락에 따라 소집된 한덕수 등 국무위원 10명이 비상계엄 선포계획 10명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알리고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대접견실로 돌아와서 22시 32분경 최상목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해보건대,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한덕수가 처음 대통령 집무실에서 6인이 회동했을 당시 피고인에게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피고인이 위 건의를 듣고 비로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계획에 없었던 최상목 등 6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덕수는 관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국무회의 소집 내지 추가적인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처럼 한덕수가 이 사건 집무실 회동에서 피고인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집무실 회동 이후 2차로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21시 09분경 집무실에서 한덕수를 포함한 6명과 회동을 마치자마자 21시 11분경 바로 김정환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하여 추가로 대통령실로 오도록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김정환에게 대통령실에 있지 않은 나머지 국무위원들 중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 4명을 소환할 것을 지시한 게 아니라 소환할 국무위원 6명 명단을 특정해서 연락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당일 저녁 최초 소집한 6인 회동 이후에 최상목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2차로 대통령실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인 24년 12월 8일 검찰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저에게 계엄을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셔서 제가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을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이 있고, 이 사건 집무실 회동 때부터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상민, 조태열, 박성재, 김영호는 공통적으로 최초 집무실 회동에서는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이 사건 집무실 회동 후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상민, 조태열은 집무실 회동 후 한덕수가 재차 피고인이 있는 집무실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한덕수를 비롯한 집무실 회동 참석자들은 한덕수가 21시 29분경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는 피고인이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당일 1차로 집무실 회동 참석자 6인을 소집하고 2차로 최상목 등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면 1, 2차로 소집된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회의가 법률상 국무회의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1, 2차로 나누어 소집하려고 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하기로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 신청인의 배상 신청은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결과는 공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시 혹시 희망하시나요? 예, 그럼 공시 희망하시는 거 저희 공시하도록 하고, 뭐 형사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문 드리니까요. 그거에 따라 청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고 마치겠습니다.